안녕하세요. 국어역 강사 송영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강 연습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모두 활용을 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65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지문을 딱 시작을 할 때는 아주 천천히 읽어줘야 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느리게 읽는 데가 어디냐고 한다면은 바로 그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이 돼야 합니다. 자, 이해라는 것은 연결인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 깔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좀 쉽게 읽어줄 수 있는 반면에 이 지문의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진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됩니다. 지문은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이렇게 빠르게 읽지 말고 좀 자르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지문에 대한 설명인데 손가락에 진피가 있고 그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올라와서 일정한 흐름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지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또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손에 있는 손가락에 있는 이 울룩불룩한 지문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국 이 울룩불룩하다라는 것은 진피로부터 땀샘이 표피로 융기된 것이구나 라고 이 문장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문에서 표피로 융기가 되면서 땀샘이 솟아오른 부분을 융선이라고 하고 자, 이 파인 부분이라는 것은 앞 내용에 비춰봤을 때는 하였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은 융기가 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울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 알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융선과 골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에 대한 정보로는 뒷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말을 다시 말하면은 지문을 융선과 골로 나누어서 말한다는 것은 뒤에서 활용하기 위한 밑그림이고 자, 그러면 우린 지금부터 뒤에서 지문이 나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문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솟아오른 부분 그리고 파인 부분인 융선과 고를 자꾸 붙여보면서 글쓴이의 의도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글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일단 뒤에 지문이 한번 더 나오죠. 그러면 앞에서도 지문이었고 얘도 지문이지만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뒤에 나오는 지문으로 갈 때는 이만큼이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끌어서 한번 붙여봐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서 융선과 골로 나뉘어져 있다 했는데 그거는 땀샘이 표피로 융기된 것이라고 했는데 자, 진피 부분, 앞에 나왔던 이 진피 부분이 손상되지 않는 한 지문이라는 것은 평생 변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뭐 크게 연결되는 내용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때문에 평생 변하지 않아서 홍채, 정맥, 목소리 등과 함께 지문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안 변하니까 중요한 생체 정보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지문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신원 확인에 쓴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영양가가 없는 부분이죠. 굳이 힘을 줘서 남긴다 그러면 지문 말고 홍채, 정맥, 목소리 같은 것들도 평생 변하지 않는구나 정도로 내가 몰랐던 부분에 있어 힘을 주면서 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설명한 이제 융선과 골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뒤로 넘어가는데 자, 단락이 바뀌었죠.